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여름에 오버코트를 입고 다니시는 분 보셨습니까? 저희 한의원에 그러한 분이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한여름에 자기는 냉기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엄청 몸이 춥다라는 거예요. 손발이 시리고 그 다음에 배도 차가워서 계속 설사를 하면서 계속 체력은 떨어지고 체중도 빠지고 그런 분들이 종종 내원합니다. 바로 한체질이다, 냉체질이다 그러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냉증 질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냉증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입니다. 47세 여성분인데요. 저는 평상시에도 추위를 잘 타지만 여름만 되면 에어컨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참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저도 이런 질문을 여름철에 받는다라면 황당하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종종 이런 분들이 내원하기 때문에 또 저의 이론과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에어컨이 켜진 곳에 있으면 특히 하체가 몸이 추워지다가 시리고 통증까지 느끼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시린데 통증을 느낄까요? 제가 저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통증은 어떤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생긴다 그랬죠. 시린데, 추운데 왜 통증이 생길까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부와 자궁이 특히 얼어버리고 아려서 그 장소를 나와야 할 정도입니다. 라는 것. 소파 수술 후에 몸조리를 하지 않고 냉방기가 틀어져 있는 곳에 오래 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원인은 어느 정도 나왔죠?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파 수술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때 마취제도 쓰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항생제도 쓰게 되죠. 그러면 체온은 더더욱 떨어지게 되죠. 그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냉방기까지 튼 곳에서 있었으니 심부 온도는 엄청 내려갔겠죠. 자, 우리가 이 체온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부 체온과 피부 체온이 있죠. 심부 체온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 피부 체온은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체온을 말하죠. 근데 이 피부 체온은 이 몸속 온도 중에서도 또 몸속에서의 표면의 온도가 있습니다. 위장 표면의 온도, 장 표면의 온도, 또 간 내에서도 간 혈관의 표면의 온도, 또 담관 표면의 온도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 부위는 또 피부 온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한방에서 음중에 양이 있다, 또 양중에 음이 있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년이 되었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나을 수 있을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환자들이 오면 반드시 체열 진단 검사 또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 체중의 문제라든지 또 한열의 분포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게 되고요. 자, 그 이외에도 저심부 온도 증후군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한의원은 인체를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 때만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충분하게 많아지면서 심부 온도가 37도를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분은 특히 소파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취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체온도 많이 내려갔을 거고요. 또 냉방기가 틀어져 있는 곳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둔부라든지 자궁 쪽은 엄청
차가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분도가 많이 내려간 거죠. 신분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손발끝에서 다치게 되는 겁니다. 손발끝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에서 다치는 게 아니고요. 손발끝에서 다치게 되고,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갈까요?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이 상체, 눈, 코, 귀, 입이 있는 상체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체에서는 자꾸 열감을 느끼게 되죠. 머릿속에서는 나는 열 체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아래로 열이 못 가거든요. 팔, 다리로 열이 못 가거든요. 그럼 배는 차가워지고 손발은 냉증이 올 수 있죠. 자, 냉증이 오는 순간 모공은 더더욱 다치죠. 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요. 자, 그 열 에너지는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도록 열이 확 쏠리게 되거든요.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가 되고 어느 한 부분에서 피부 온도는 확 올라가고요.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억력이 강해질 때, 뭔가 밀어내는 힘이 생길 때 통증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기를 느끼면서도 싫으면서도 통증이 오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통증은 반드시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의 존재는 억력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은 제 이론이 이해가 좀 되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의 커뮤니티에 저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즉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의사 중에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학적인 관점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 피레토 세라피를 우리가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올린 자료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간히 있긴 있겠지만 종종 저의 이론을 좀 카피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냉증 질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냉증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려야 되겠죠. 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키자. 그러면 열이 분산이 될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손발 끝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죠. 자, 열이 이렇게 손발 끝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손발톱도 잘 자라고 머리도 잘 자라겠죠. 손톱도 동그래지면서 쭉쭉 이렇게 자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지 말단으로 힘이 못 가면, 정확하게 에너지가 못 가면 손톱도 함몰이 될 수도 있고요. 성장 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증이 심한 분들은 동상이 걸린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손발 끝이. 그 동상이 걸리는 현상들, 질환들을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수족냉증. 자, 이런 수족냉증도 그러면은 당연히 심부온도를 올려서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면 당연히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수족냉증, 또 냉증 질환, 또 특히요, 설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가 차가울 때는. 왜? 만약에 예를 들게요. 신분도가 낮은 상태에서 과일을 먹습니다. 근데 과일의 pH는 엄청 낮죠? 산성이죠? 산성 식품들은 순간적으로 열을 많이 발생합니다. 자, 열이 많이 발생한다? 자, 모공은 닫혀져 있고, 열이 많이 발생하면 그 열은 어디로 갑니까? 또 구멍이 많은 데로 가죠. 자, 눈, 코, 귀, 입 쪽으로 열이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소변 구멍으로 열이 갈 수 있습니다. 자, 대소변 구멍으로 열이 확 갈 때 억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때 변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밑으로 힘이 확 갈 때는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소변 빈삭 정도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냉증 질환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설사도 생길 수도 있고요. 소변 빈삭증도 생길 수도 있고요. 복통도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손발에 레이노이드증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정상적인 냉증 질환의 하나의 증후군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냉증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체질로 보면은 뭐 소음인 체질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체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체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도가 낮다라면 내가 먹었던 음식에서 그만큼 열 에너지 발생량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신분도가 높은 사람은 열 에너지를 원활하게 발생해서 신분도가 더더욱 잘 올라갈 수 있고요. 신분도가 낮은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열 에너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더욱 냉증 질환에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체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부 온도의 차이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느 정도 냉증 질환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앞으로 이 냉증 질환 알고 보면은 치료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또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없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